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,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? 아, 네, 바로 위쪽에 있네요. 어떤 의견이시죠? 예, 저도 이렇게 화해시킨다는 쪽에 네. 하는데요.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너무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서 물론 이렇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지혜롭게 며느리하고 해서 손주를 아들은 미워도 또 손주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제 손주를 처음엔 사진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명절 때 자연스럽게 손주를 데리고 오고 방학 때 좀 데리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손주도 뭐 자식 드시려고 손주 드시다 그랬지만 얘 애가 커가면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14년이 지난 다음에 14년이요. 암에 걸리셨어요.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병문안 온다고 하니까 끝까지 뭐 오게만 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왔어요. 근데 결국은 딱 보더니 그날로 그냥 이게 화해가 되면서 손주를 낳는 게 낫다. 네, 그러니까 손주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옆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타이밍을 이용하는 거 옆에서 약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을 봤는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안 좋은데 손주한테는 할아버지가 금방 갈 거예요. 용돈 줄게요. 그래서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러겠다. 전화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. 이런 거 여섯 그렇지, 시도 그렇지. 전화라고 그러고 이래도 그렇지. 방법이겠네. 거의 황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저기 오늘 한 건에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걸려든 거죠. 그렇지. 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지. 또 나한테 지시하셨듯이 우리 손주한테도 또 우리 자식한테도 그러면 어떡하지?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. 왠지 아버지. 그게 단번에 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워낙 아들하고 아버지가 부전자전으로 똑같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약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족들이 도와주고 너무 또 그분들을 꺾으려고 해도 이게 더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써보는 것도 좋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 우리 판정단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.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하늘에 내려진 인연이라고 해서 천륜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. 그만큼 정말 각별하고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더 남들보다 더 크게 상처를 받고 그렇지. 더 크게 서로가 이게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화면 함께 봐주세요. 자, 부모와 자식 이럴 때 서운하다.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럴 때 좀 부모님한테 서운하더라. 이거 있으세요? 저는 제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효도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. 에이 효도하는 기회는 항상 드리겠죠. 아니, 본인이 바쁘. 예를 들면 명절 때 저는 삼형제가 다 서울에 살아요. 부모님 본가는 부산에 계시고 그래서 명절 때 이제 부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아버지가 딱 전화 오셔가지고 오지 마라. 어머. 그래서 가야죠. 오지 마. 오면 대문도 안 열어준다. 왜? 아들 고생할까?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끼리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. 형제들끼리. 야, 너 아버지 오지 말라. 너 어떡할래? 아버지 성격 아니까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래서 안 갔어. 어머나. 그 다음에 또 안 가다가 한 번은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갔어요. 네. 가더라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래. 잘 해주시더래요. 당연하지. 근데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칠순잔치, 팔순잔치 한 번도 못했어요. 하지 말라 하셔서. 네. 너무했다. 왜 해? 할 필요 없어. 내 몸도 안 좋고 주신다.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. 그러니까 난 니들 다 잘 됐잖아. 나 한번 해줘. 이걸 바라거든. 그 자식 입장에서는 또 명절 때 되면 그래 니들 보고 싶어. 조심해서 와. 이래 주시면 참 좋은데 그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은 아는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. 경상도 나는 스타일. 그래서 남자들이 답답한 거 하지 말라면 진짜 안 해요. 근데 정말 이번에 저도 김장했는데 맨날 돈을 안 들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냥 조금 줬어요. 엄마한테 했더니 아유 야 너 이런 다시 김장 안 해줘. 이러면서 약간 끝에는 웃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슬슬 약간 입꼬리가 코가 벌렁벌렁 거리시면서 친정 엄마가 아니면 시어머니. 우리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, 그동안 근데 돈을 안 들였는데 은근히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. 얼마 넣었어요? 조금 넣었어요. 얼마? 아니 조금. 조금 한 10만 원 넣나 보다. 연예인 그러니까
봉투는 20입니다.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네. 졸업식 날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주시잖아요.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때 이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졸업식에 못 오셨어. 그래서 엄마가 그 당시에 저 짜장면하고 뭘 사 먹으라고 500원 정도를 졸업 선물로 주셨어. 500원을. 근데 반지가 없었어, 엄마가. 근데 엄마가 맨날 아유 나는 언제나 금반지를 껴보니 이렇게 얘기하셨어. 근데 학교 앞에 금반지가 한 250원 정도면 쌍가락지를 살 수가 있었어요, 가짜가. 근데 내가 짜장면보다 그걸 꼭 사주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그 쌍가락지를 사서 갖고 이제 막 기쁜 마음에 이제 엄마 끝나고 집에 갔었는데 엄마 장사 끝나고 저녁에 오셨어. 그래서 엄마 이거 엄마 선물이야 했더니 엄마 이게 뭐야 그래서 엄마 내가 아까 엄마가 준 돈 있잖아 짜장면 안 사 먹고 이거 샀다 나는 이제 자랑하려고 그리고 뒤렸더니 엄마가 갑자기 목니가 꽉 그러더니 뒤돌아 그러더니 엉덩이를 세 대를 딱딱딱 때리더니 엄마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누가 안 했어 그러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리신 거야 이 세 대를 때려서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금반지 맨날 끼고 싶다길래 가짜라도 좀 끼게 해드리려고 해드렸어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더러운 집에서 내가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는 않았고 나가갖고 잔디밭에서 밤 될 때까지 안 가고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언니가 이제 찾으러 와서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이제 저 자는 사이에 우리 엄마 아빠는 꼭 항상 때려놓고 엉덩이 뺏겨놓고 약을 발라 이렇게 주셨어요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치겠다고 얘 때문에 얘는 꼭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고 지 밥 먹으라 했더니 그거 밥을 안 먹고 그걸 사왔다 이거야 가짜인데 그래서 엄마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애가 배 채우긴 하지 가짜 금반지 쓸모도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은 알지만 때리진 않으셔도 돼요. 안 때려도 되는 거 얼마나 속상했으면 때리셨겠나 하는데 저는 아마 가짜라도 그냥 우리 딸 마음이라도 좋게 이렇게 해주시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. 저는 그 일본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맨날 미안하다 그랬거든요. 미안하다, 아이 미안하 인생이 미안하다였어요. 왜 그랬을까?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고 할 때 이 그 뒤를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. 그럼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있고 이제 점점 청소년이 되면 브레이저를 차잖아요. 그럼 아빠가 이렇게 만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하지 마세요. 그러면 에이, 미안하다. 또 미안하다. 그게 너무 싫었어요. 근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. 제 남동생 혼자 유치원을 다녔다고.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었어요. 다른 거는 욕심이 안 나는데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빠가 이렇게 호수로 물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 저 피아노 학원 너무 가고 싶어요 이랬어요.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호수를 탁 넣더니 가자 피아노 학원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아버지 피아노 학원 갑니까? 가는 거야. 아버지 짐 자전거에 태우고 피아노 학원 가더니 뭐 원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냥 띵띵 소리도 나고 막 바이엘을 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럼 막 이렇게 둘러봤어요. 맞나? 이제 집에 가자. 미안하고 막 구경시켜주고 등록을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맛만 보여주고 난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. 난 다음에 미안하다. 미안하다 아이돌이 그러고 하고 참 사춘기 때 내 치부까지 엄마한테 막 그러잖아요. 막 그냥 뭐 열받아가지고 아이 엄마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뭐하러 나가지고 말이야.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. 남자애들이 한참 그 반항할 때. 본인은 안 하셨어요? 저요? 네. 저는 저희 부모님이 여보 걔도 새끼 낳고 사는데 하나 낳읍시다 이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. 예,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. 부모님의 차이인데 우리 엄마는 팔남매를 낳았잖아요. 저도 그랬어요. 뭐 이렇게 살 거 뭐하러 낳았어? 난 정말 태어나기 싫었다.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. 아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충격 먹지 않나요? 아니 왜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두 양반에서 저를 낳았어요? 그건 가장 나쁜 얘기야. 부모님이 들으면 진짜 그거는 가슴으로 울 얘기죠.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 되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저도 정말 우리 엄마가 한 10년 넘었는데도 되게 항상 그 응어리 있는 게 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어요. 영란아 뭐 사줘면 안 돼. 맨날 안 돼. 너무 짜증나는 거야. 엄마도 내 친구처럼 맞벌이 하고 돈 좀 벌어와 이랬거든요. 근데 나는 근데 정말 그게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고 맨날 안 된다 그러니까.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
한 10년 돼도 그게 항상 너 나 돈 벌어오라 그랬잖아. 그게 맨날 엄마가 서운하시니까. 항상 지금도 얘기해. 첫째는 저도 참 서운한 게 있는데 저희는 삼형제인데 둘째가 제일 먼저 결혼해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줬어요. 그다음 막내가 갔는데 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줬어요. 와. 그다음 내가 가는데 나는 반만 해주시더라고. 반은 네가 벌었는데 네가 좀 해라.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아버지하고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내 월급도 다 갖다 드렸거든. 그러니까 내 나름으로는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데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시나. 되게 서운했어요. 더구나 우리 집사람도 내막을 잘 모르니까 왜 우리한테는 그러시지? 둘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때 그랬었어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깊은 뜻이 있으시더라고. 넌 장남이니까 네.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거다. 나중에 다 네가 정리해서 가지면 될 거 아니냐.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어른들은 잘 안 하세요. 깊은 뜻은.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실까?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부모님의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는요.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다른 형제가 조금 서운할 때가 좀 있어요. 최근에 저희 막내 동생이 그 일본 여성이랑 이제 베트남에 사는데 12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. 저희 집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생긴 거라서 저희 재수 씨가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. 친정으로 간 거죠, 말하자면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. 제가 늘 겨울이 되면 어머니 좀 여기 날씨가 추우니까 아버님 베트남에 계시니까 추울 땐 좀 피했다 오세요라고 하실 때는 안 간다는 거예요. 귀찮다고. 내가 네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 밥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. 비슷해. 아들이 거기서 혼자 있다니까 밥을 해줘야겠다고 가신다는 거예요. 너무 이해. 네. 너무 이해. 그런데 가지 마라. 걱정되지. 가서 지금 칠순이 되는데 지금 애 밥을 해줘야겠냐. 그때 이제 화가 난 거야. 근데 이 쌍놈의 자식 내 가만히 안 놔둔다. 전화해서 내 한바탕 하겠다. 아니야. 넌 어쩜 애가 이렇게 몰인정하냐 나보고. 막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는데. 그 장남 입장에서 서운하더라고. 보통의 집에서는 다 장남 장녀들이 되게 대우받고 그래서 뭐 그들에게 재산 더 많이 주고 뭐 그런데 장남 장녀 사실 좀 서글픈 게 있어요. 장녀죠. 장녀거든요. 아, 많죠. 되게 서글픈 게 많아요. 아니 어머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생활비를 좀 많이 드리면 네. 그 다음 주에 집에 가보면 갈비 재고 있어요. 나 주려나 보다 생각하면 베트남에 동생들 보는데 아유 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 복수했던 게 있어요. 어떻게? 우리 삼남매인데 아침에 이렇게 요구르트가 3병 딱 와요. 제가 다 먹어요. 제가 다 먹어요. 혼나. 이야 씨. 저런 저 장남 형들이 막내 동생 저기 뭐 학교 갈 때 그 신발에다 물 넣어놓는다니까 학교 못 가게 복수하느라고. 그 요구르트 때문에 지금 엄마가 밥 해주러 가는 거예요. 요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60대 이상 되시는 어른들의 주머니도 비교적 예전보다 풍족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노리는 또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한때 이제 뭐 그 다단계 건강 용품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뭐 자기 돈만 날리면 괜찮은데 자기 아이를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연대보증인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. 용돈 없이 올리는데. 그 자식은 공무원이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가 그 부모님, 어머님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돼서 도장도 찍혀 있고 1억 연대보증이 돼 있는 거예요. 1억? 근데 그건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엄마하고 이분 아이, 이 자식은 완전히 이제 절연이 된 상태죠.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요새 그런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하실 때는 자식들이랑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손녀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그러고 자식하고 연을 끊게 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아들이 이제 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. 나도 아버지 없는 짐 치고 오늘 밥이라도 둘이서 와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그러면
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각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정은 있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가족 간에 등지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